자, 여러분, 액정법 들어가기 전에 액정법 반죽하기의 수행 준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특성에 적합한 액종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빵에 좀 거칠고 이런 빵들은 뭐 건포도 액정을 사용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건포도 식빵 만드는데 건포도 액정을 사용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제품 특성에 적합한 액종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온도와 시간에 따라 액종 상태를 점검 관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액종을 만드는 온도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액종을 만드는 액종을 만드는 법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렇게 점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뜻이고, 최종 반죽의 물성에 적합하도록 사형수 온도와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반죽할 때 우리 사형수 온도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매 수행 준거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형수 온도입니다. 그래서 반죽의 사용 물 온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발효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제품 특성에 따라 반죽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같은 이야기죠. 속도, 반죽기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빠르게 돌려버리면은 겉면에 에, 글루텐이 빠르게 형성이 되어서 속에까지 글루텐이 형성되는데 도리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어떤 제품이든. 또 그리고 나중에 조금 진 반죽은 조금 빠르게 했다가 중속 저속으로 가고, 보통 반죽 같으면 고속 돌리지 말고 중속 저속에서 반죽을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 제품 특성에 따라서 반죽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반죽기를 빠르게 돌리고 천천히 돌려야 하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의문점을 기록해 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액종 상태에 따라서 최종 반죽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최종 반죽의 적절성, 매 수행 준거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죽의 적절성은 항상 제품에 따라서, 액종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액종법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에서 모두를 참고로 했습니다. 액종법은 발효, 숙성, 팽창을 위한 발효종의 일종이다 했습니다. 발효종이라 그랬죠. 대기 중이나 곡류, 채소, 과일 등에 붙어 있는, 분포되어 있는 자연 효모, 세균을 이용하여 빵의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 효모뿐 아니라 다른 기타 세균도 같이 이용해서 빵의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액종법은 효모나 세균의 먹이가 되기 쉬운 과당이 다량 첨가된 과일을 이용하여 효소를 만들어 증식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일 액종들은 또 뭐 과일이 첨가된 과자빵이라든가 이러한 데 만들기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트와 달리 자가제 효모에는 그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효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제 효모에는 다양한 세균들과, 앞에 세균이 있다 그랬죠. 효모뿐 아니라 기타 세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효모가 공존하면서 생성되는 젖산, 초산, 구연산 등의 다양한 유기산과 에탄올 등의
방향성 알코올이 빵의 풍미와 저장성을 높인다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른 세균도 효모뿐 아니라 다른 세균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미를 낼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액정법을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스트의 사용량을 줄여서 이스트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줄여줌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 이스트 한 것은 기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스트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종법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종법의 장점을 먼저 보면 액종의 제조와 관리가 스펀지 반죽법에 비해 정확하고 간단하다. 장점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고 보존 온도 관리에 따라서 장시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액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법의 제품보다 풍미가 있고 노화가 천천히 와서 좋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온도 습도에 따라서 세균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품질 유지가 어렵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모 외에 다른 세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양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온도 습도에 따라서 지나치게 번식을 해버리면은 효모 이외의 균들이 번식해버리면은 품질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관 용기나 사용하는 수저 등의 도구 청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특정 과일을 사용할 경우 과일 특유의 향미에 의해서 제품의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빵 예를 들어 내가 바나나 빵을 만드는데 강한 뭐 오렌지 향이 나는 효모를 써서는 조금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단점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액종법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액종을 통해서 액종법의 발효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포도종을 알아보면 포도는 자연 효모가 많이 붙어 있어 발효력이 강하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포도가 건포도종을 제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제빵에 사용되는 건포도는 재료의 구입이 쉽고 발효력이 안정된 종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했습니다. 건포도에는 천연 과당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발효시키기 좋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건포도종이다. 다음 사과종을 보겠습니다. 사과는 건포도에 비해서 과당이 적어서 발효력이 약하고 불안정하여 발효시키기가 쉽지 않다. 사과를 고를 때는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껍질 부분에 많은 효모를 사용하기 위해서 껍질째 갈아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겉에 하얗게 묻어있는 우리 건포도 보면 겉에 하얗게 묻어있죠. 그것이 효모고 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로 봉지를 씌우지 않고 키운 것이래야 겉에 하얗게 묻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씻어버리면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약한 발효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꿀이나 인공 과당을 첨가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사과종에서. 다음 요구르트 종입니다. 요거트 종의 경우 100g당 100억 이상의 살아있는 젖상균이 들어있어 발효에 효과적이다 했습니다. 요거트는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이 없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하고 요거트 내에 있는 젖상균에 의해서 액종을 만들어서 2, 3일 발효시킨 후 바로 사용한다. 요구르트 종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건포도 효소, 즉 건포도 액종을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모듈을 참고했습니다. 교과서는 212페이지입니다.
자, 건포도, 물, 꿀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먼저 건포도와 물, 꿀을 유리나 사기 용기에 넣고 수저를 이용해서 잘 섞는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잠깐 유리나 사기 용기를 쓸 때는 깨끗하게 살균 소독을 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나 사기 용기에 건포도에 붙어 있는 효모나 균 이외에 다른 잡균들이 들어가면은 건포도 효모를 만드는 액종을 어, 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나 사기 용기는 살균 소독을 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 위 뚜껑이나 랩을 씌우고 구멍을 살짝 뚫어 놓습니다. 공기가 통해야 되는 겁니다. 25도에서 28도씨 온도에서 60에 70시간 동안 자연 발효시킨다 했습니다. 오래 놔둬야죠. 12시간에서 18시간마다 수저로 저어서 산소를 투입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기포가 생기거나 올라오면 완성된 상태로 건포도를 걸러내고 냉장 보관하여 효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액종 만들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면은 건포도에서 건포도 겉에 묻어 있던 효모와 다른 잡균들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나중에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이스트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건포도 액종을 만들었죠. 이제 그 건포도 액종을 이용하여서 발효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분에다가 건포도 액종을 넣고 1단으로 1, 2분 정도 가볍게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수화, 즉 강력분이 건포도 액종에 충분하게 젖어서 수화가 되면 2단으로 2, 3분 돌려서 약간의 그루텐을 형성시켜 주면서 반죽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때 반죽 온도는 25도씨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효 액종을 냉장고에서 보관했다면 약간 따뜻하게 해서 반죽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죽이 끝난 것은 깨끗 덮어서 마르지 않게 하여서 25도씨 내외의 발효실에서 또 하루 동안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 다시 강력분과 1차 반죽 물을 넣고 반죽을 하는 겁니다. 또 2, 3분 동안 반죽해서 반죽 온도는 마찬가지로 25도씨 정도로 맞추고 또 하루 발효실에서 발효하는 겁니다. 이때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기 때문에 아주 추운 날씨가 아니라면은 실외 그러니까 실온에서 발효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가 끝나면은 3차 또 2차 반죽에다가 다시 강력분과 물을 넣고 또 반죽을 하는 겁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또 24시간 동안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된 건포도 발효정의 상태를 확인하여서 본반죽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 상태를 만든 반죽을 리프레시 반죽, 스타터 반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죽을 나중에 내가 건포도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발효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장에서 건포도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건포도 식빵 만들기 배합표가 나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건포도 발효정을 몇 %였고 강력분을 몇 %여서 빵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레시피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건포도 발효정을 35% 사용한다는 거죠. 요 빵 반죽하고 비슷하죠. 건포도 액종 발효 액종이 들어간 반죽이라는 거죠. 건포도 액종이 들어간 반죽 350g에다가 다시
밀가루 700g 70%를 넣고 또 이스트를 약간 집어넣고 이스트 푸드도 넣고 소금, 설탕, 버터, 탈취분유, 달걀, 건포도 건포도 요건 나중에 넣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반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하면 건포도 발효종이라는 것은 이스트다. 천연 이스트 종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천연 이스트 속에서는 그냥 단순 일반적인 효모뿐 아니라 다른 세균, 젖산균 등등에 의해서 다양한 향을 함유한 이스트가 되어서 최종 제품 빵에 그러한 향기가 좋은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 빵의 레시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물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빠졌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개치 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218페이지에 연속식 제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식 제빵법은 대규모 공장에서 단일 품목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알맞은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빵 만드는 공장이다 하면 식빵만 계속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액종법을 더욱 진전시킨 방법으로 각각의 공정이 자동 기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속 진행된다. 이것은 액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한 가지 제품을 똑같이 균일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한 얘기입니다. 액체 발효법으로 발효시킨 액종과 본 반죽용 재료를 예비 혼합기에 모아서 고루 섞은 후에 반죽기 분할기로 보내면 연속해서 반죽 분할 패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계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발효 손실은 일반 공정에서 1.2%인데 연속식 제빵 공정에서는 0.8%다 이랬습니다. 발효 손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발효 손실도 좋고 단일 품목을 균일하게 만드는 데는 공장식 제빵법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교재 220페이지에 기타 제빵법에 대해서 언급해 놨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샤워종법은 사실 우리가 앞에 전 시간에 첫째 시간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에 우리 책자에서는 발효 액종법이라고 구분을 해놔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참고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종법 술, 막걸리 누룩을 이용해서 만드는 주종법. 이거 빵 만드는 거 우리 찐빵 같은 거 막걸리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주종법입니다. 그 주종법이고 호프종법. 호프 그러니까 맥주의 호프종을 가지고 만드는 빵 제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이러한 것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